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에만 3개 사업장이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동군 체육회가 회계 부정과 인사비위 문제로 체육회장을 비롯한 간부를 징계했지만 봐주기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당사자인 체육회장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가운데 경상국립대가 도내 종합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7.2대 1을 기록했으며 학과별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6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해 2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이 한 해 3,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언뿐 아니라 기물파손이나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지 않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계약자는 물론 입주 예정자까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대처법을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에만 이런 사업장이 3곳이나 있는데 발목이 잡힌 조합원과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설 방음벽에 걸려있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 중장비는 가동을 멈췄고 공사장 주변엔 우거진 잡초와 건설 자재만 쌓여 있습니다. 사천 정동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입니다. 조합원 규모만 700명이 넘습니다.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인 줄 알았던 조합은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공사비 상승 명목으로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놓고 일부 조합원은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현금은 한 7,500 정도로 가 있고 중도금 대출 받은 게 3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없는데 그냥 생각만 내고 있는 거잖아요. 2017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난해서야 겨우 텃밭기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시공사 부도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 속계는 불투명합니다. 3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액만 480억 원에 이릅니다. 조합 해산 절차도 밟기 어렵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산 청산하려고 그러면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해갖고 평수별로 해가지고 3천에서 한 7천 정도의 돈을 더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 만약에 조합원이면 과연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게? 3분의 2가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참석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사천 지역 내 다른 주택조합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저도 송지 아파트 거기에 지금 한 7년 8년 째 되고 9천만 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행정의 개입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공익성을 띠지 않고 조합 운영 등은 사실상 4인 간의 계약에 기반해 이루어지기 때문. 자금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지출됐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깊숙이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가 일대 조합을 고발을 했으면 바로 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몰아온다고. 사업 지연과 실패 등으로 납입금 환수는 물론 탈퇴도 쉽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의 꿈은 오롯이 주민의 희망 고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가입을 권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어 직접 건설과 공급에 나서는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지 매입과 시공사를 선택한 뒤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부터 다릅니다. 줄여서 지주택으로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에 61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26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지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사업 변수가 많은 만큼 시공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을 탈퇴하려 해도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을 냈던 그 투자금 자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조합을 운영하고 이런 거에 바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조합도 이제 돈이 없어서 돌려줄 수가 없고, 그런 구조상 이제 계약서에서는 중간에 탈퇴를 하더라도 환급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불공정 계약처럼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어서. 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행정에서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주택이 아닌 지역주택,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언급하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군 체육회에서 회계 부정과 채용 비위 의혹으로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징계 요구가 있었고 체육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군 체육회 소속 임원 3명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부정. 임원 활동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찬조금과 종목단체 사업비를 직원 경력금이나 명절 선물 구매에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채용 비위와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지난해 말 진행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이 있었던 겁니다. 징계 대상은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기획총무부장으로 모두 주요 간부들입니다. 군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체육회장에게 회계 부정으로 자격정지 3개월, 나머지 간부에게 채용 비위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셀프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징계위 회부 당사자인 체육회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공정위원회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자격정지 첫 번째 사건으로 자격정지 3개월 받으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경상남 도체육회에 이제 재심이 요청서 제출하시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재심 확정이 이제 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이 결정에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동체육계 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진주교대는 2배가량 지원율이 급증했고 경상국립대학교 또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어떤 전형에서 무슨 학과가 경쟁이 높았는지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상국립대학교. 7.22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755명 모집에 2만 7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7대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학과가 학생부 교과에서 24.5대1, 약학과는 학생부 종합에서 24.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의과대학은 지난해보다 정원이 62명 감소했지만 학생부 교과에서 17.9대1, 학생부 종합에서 19대1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0.6포인트 상승한 7.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경우 8.9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비롯하여 지역 라이즈 사업까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역량이 경남 유일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진주교대는 경쟁률이 2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사라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 부울경 지역에서 입시 홍보 확대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립창원대에서도 서부경남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우선 우주항공공학부가 만들어진 사천 캠퍼스의 경우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나 25명, 경쟁률은 11.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우주항공공학부의 경우 25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하여 11.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냈는데요. 첨단학과로 지정되어 9명이 증원되었고 창원대 사천 캠퍼스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로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문인재 전형 등으로 297명을 모집하는 국립창원대 남해 캠퍼스, 항공정비과가 3.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1.91대 1의 경쟁률이 기록됐습니다. 한편 진주보건대와 연암공과대 등 지역 전문대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시 1차 마감은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 그간 논란이 되었음에도 매년 3,000건 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담부서와 안전요원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도에 김순종 기자입니다. 상의를 벗은 채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는 남성. 공무원에게 다가가더니 폭언과 폭행을 가합니다. 몇 해 전 진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 영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은 약 1만 건, 해마다 3,000건이 넘는 악성민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건의기 조사에서도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의 약 86%가 지난 3년간 부당한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 권고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는 소홀합니다. 전국 약 3,500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약 20%, 경남은 이보다 한참 낮은 6%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사천과 남의 일부를 제외하면 안전요원이 배치된 행정복지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악성민원에 대응할 전담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도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성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악성민원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 전담부서나 이런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 많이 부담스럽죠. 결국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2030 직원들이 청년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진짜 안전하게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도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청군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농식품 판촉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판촉전은 시드니 대표 한인 유통 매장인 서울마트 호른스비점과 웨스트라이드점에서 진행됐으며 2만 7천 달러의 판매 성과를 냈습니다. 산청군은 오는 10월에도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판촉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추석을 맞아 별천지 하동 농특산물 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별천지 하동 쇼핑몰에서 농특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총 44개 업체가 참여해 섬진강 제첩, 하동차, 한과, 장류 등 211개 품목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더불어 하동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 금성면 일원에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은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 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과 금성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616억 원으로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36.8km의 하수관로 1,441가구 배수 설비가 설치됩니다. 군은 내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단계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 반영과 악취 저감 대책 등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10회 지리산 함양 백전 오미자 축제가 오는 20일 함양군 백전면 다목적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미자 향에 물들다 백전에서 즐기다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선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를 알리는 체험과 전시,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오미자 생과와 절인 오미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함양군이 지역 소멸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계 포유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역 환경단체, 지리산 사람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군이 213억 원의 사계 포유 사업을 추진하며 규정에 명시된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내년에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과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2026년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미디어아트 주제는 가온놀이 진주성도 위대한 가치의 확산입니다. 경남 소방 119 특수대응단 소속 구조견 투리가 사천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자폐 청소년을 구조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지난 12일 용현면 정수사 인근 야산에서 실종된 10대 여성을 찾기 위해 합동 수색을 벌였지만 수풀과 좁은 산길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구조견 투리가 오후 1시 30분쯤 현장에 투입됐고 2시간 만에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한편 투리는 지난해 11월에도 실종된 산천군 치매 노인을 찾는 등 지금까지 실종자 4명을 구조하고 사망자 5명을 발견했습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진주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어서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한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건물 시세와 맞먹는 일명 갭 투자 형태의 전세 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법인데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관심 있는 매물의 시세를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 과도하거나 가압류 등이 선순위로 설정된 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거절되는 집은 서류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여부도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핵심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고 즉각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시세를 부풀렸는지 여부 파악을 위해 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추후에도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계약 해지 서류를 받지 않아 이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거와 금융,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전세가율 규제와 전세대출 점진적 축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김현준입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몰려오는 요즘인데요. 일상에 지친 마음을 색채와 감성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전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인옥 작가의 25번째 개인전, 소소한 행복의 일상과 고난의 중간쯤 어디, 순례자의 침묵과 눈물이 오는 9월 21일 일요일까지 사천 오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행복과 고난, 가족애와 종교적 신념까지 작가의 삶과 믿음을 담은 작품 25점이 전시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의 제목이자 키워드인 순례자의 침묵과 눈물이라는 그림은 작가의 감수성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림 속 시간은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고 침묵 속에 자리한 눈물이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전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원이나 들길, 두루미 같은 자연의 존재와 동시에 내면의 성찰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행복과 고난, 그 중간쯤의 미묘한 감정들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고독한 두루미의 초록빛 일상 같은 작품은 일상적 자연 속의 고독과 평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면서 감정의 깊이와 위로도 전하는 듯합니다. 푸르른 전원, 자연의 싱그러움, 그리고 믿음의 감정 등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의 틈새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서부 경남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2도, 사천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최고 기온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제주 각각 29도와 32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4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12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고 가을 날씨를 본격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